이러면 혹시 기출에서 관동별곡을 봤던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1학년 때 관동별곡 배웠던 친구들이 있어요. 관동별곡이랑 관서별곡은 여러분 서로 연관성이 있는 작품이야. 그래서 여러분 수능 특강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 관동별곡 일부 보기로 들어가 있지. 그래서 관서별곡은 여러분 얘가 평안도랑 여러분 이제 함경도 쪽으로 여러분 이제 관찰사로 가게 되면서 이 작품을 썼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 관동별곡도 여러분 최근에 이제 모의고사에 나왔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관동별곡이나 관서별곡은 여러분 무슨 가사라고 해야 돼? 여러분 기행가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행가사라는 건 내가 옮겨다니면서 보고 들은 견문들을 글로 쓰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럼 보고 들은 걸 뭘 쓸 거냐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 내가 왜 그곳으로 가냐면 임금님의 왕명으로 인해서 내가 어딜 가냐면 이곳에 가서 관찰사로서 일을 할 거거든. 그러면 관찰사로서의 여러분 임무는 여러분 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이 곳을 평안하게 만들 것인지 이걸 찾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무슨 노력으로 임금님의 충을 다할까 이걸 찾아주면 되는 거고. 근데 얘도 사람이잖아요. 그럼 한 개인으로서의 여러분 정서를 노래할 거예요. 왜냐면 기행을 다니다 보니까 여기 너무 예쁘다, 여기 너무 예쁘다, 여기 너무 예쁘네. 예쁜 곳을 바라보면서 흥취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사적인 일이죠. 그러면 공적인 일하고 사적인 일이 얘들아 두 가지가 다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임금님에 대한 충성도 지키고 싶고 자연에서 놀고도 싶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뭘 해야 돼? 이제 쪽팔통목거가 되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관동별곡이라고 하는 애는 이 내적 갈등을 해소해요. 내가 공적인 일을 먼저 하겠다.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 막 섞어서 얘기를 해. 근데 어떤 결과가 냈는지는 알 수 없어. 그러면 여기 나온 부분만 한번 해석을 해보자. 관서 명승지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곳에 가게 된 거잖아. 그래서 이 관서 지역이 여러분 내가 뭐 하는 곳이냐면 평안도, 그 다음에 황해도 북부이고 그 북부에 왕명으로 보내심에 여러분 왕명으로 보내셨대요. 주체가 누구가 돼야 돼요? 왕. 그렇지. 임금님. 왕이 나를 여기에 보내심에.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왕명으로 인해서 관찰사로 가고 있는 상황. 부임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행장을 꾸립니다. 여행 꾸러미를 준비를 하니 여행 갈 준비를 하니 칼 하나만 가져가면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칼이 이 사람의 신분을 알려주는 부분이죠. 이 사람의 신분은 여러분 문신이 아니라 무의.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무의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어딜 가는지 쫓쫓쫓 한번 찾아보자. 연조문을 지나서 모화곡에 넘어가서 임지로 가고 싶은 마음에 고향을 생각하겠니? 그럼 여러분 임지가 뭐냐면 임무를 맡은 지역. 그러면 여러분 임무를 맡은 지역이 어디야? 여기야. 여기가 관서야. 관서. 내가 관서로 가고 싶은 마음에 고향을 생각하겠니? 그럼 여러분 답이 나오죠? 고향 생각이 안 나요. 왜냐면 임금님이 명하신 대로 어디로 가야 되니까 빨리 관서 지역을 가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고향 생각이 안 난다. 왜냐면 자기는 공적인 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공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향 생각, 그럼 개인적인 사적인 생각 안 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약간 열이 차 있어 얘들아. 왜냐면 임금님이 딱 얘들아 이렇게 군부를 주니까 신나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벽제에 말을 갈아서 이러면 모화곡에 간 다음에 어디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을 갈아타고 임진의 배를 건너가서 천수원으로 돌아 들어간 뒤 그럼 내가 가고 있는 곳을 자세하게 설명해? 아니면 얘들아 어디 갔어 그냥 간 곳만 얘기해? 간 곳만 얘기하지. 그럼 얘들아 과감하게 그냥 생략을 해버리는 거야. 이러면 이렇게 내가 이곳에 가서 뭐 했고 이곳에 가서 뭐 했고 이런 얘기를 안 해. 그러면 과감한 생략을 하는 이유는 속도감. 속도감을
빠르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러면 관동별곡에서도 정철이 얘들아 어디 갔다 그냥 어디 갔는지만 쫙쫙 얘기를 해. 내가 어디 간 거에 대한 기행을 간추려서 표현을 해버리는 거지.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개성은 여러분 자 평안도로 이제 갈 거니까 개성은 여러분 이곳은 망국. 왜 망국이야? 고려의 수도였으니까 그치? 여러분 고려의 수도였으니까 여러분 선생님 근데 이거 내가 탈진 쳐가지고 만월대야 얘들아? 만월대야 만월대. 이런 만월대가 고려의 수도에 있는 달을 볼 수 있는 유명한 얘들아 명승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보기 싫다. 왜냐면 여러분 나는 나라를 위해서 가는데 왜 굳이 망국을 가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직접적인 여러분 정서를 드러내지 공간에 대한 직접적인 정서를 드러내. 자 다시 나는 사대부로서 임금님의 명령을 받고 이곳에 가고 있는데 되게 좋은 임무를 받았잖아. 근데 굳이 나라가 망한 나라 왜 봐? 그 지역을 왜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넘어가고 이곳 안 갔어 얘들아. 그리고 황주는 전쟁터라서 가시덤불이 우거졌구나. 그럼 여러분 황주는요 고려 때 거란족이 이쪽으로 많이 침략을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고려랑 거란이 항상 전쟁을 하면 이곳에서 많이 전쟁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전쟁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거의 고려 때부터 계속 전쟁을 많이 해왔었으니까 이곳이 얘들아 폐허가 되었겠지. 그러니까 뭐밖에 안 남았어? 가시덤불밖에 안 남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지역은 폐허가 돼버렸구나. 그러면 이 얘들아 황주라고 하는 공간에 대해서 그럼 화자는 어떤 감정을 드러내면 여기는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뭐뭐하도다 영탄법 썼죠. 안타까움. 이러면 이 지역은 벌써 이렇게 돼버렸구나. 이 지역은 옛날에 전쟁이 너무 많더니 사람도 많이 안 살고 여기는 이렇게 폐허가 돼버렸구나. 이거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거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6번하고 7번은 정서가 직접적으로 지금 정서가 있냐 아니면 얘는 간접적으로 드러내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석양이 지거늘 여러분 석양이 지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시간이어야 돼? 저녁.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저녁이 얘들아 되거는 채찍으로 재촉해서 여러분 왜냐면 빨리 서두르는 거죠. 그럼 여기서 화자는 서두르고 있고요. 서둘러서 어딜 가냐면 구현원을 넘어가요. 어딘지 몰라도 그냥 어디 갔다 안 갔다 이것만 구분해주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정리했니?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9번 가세요. 자 생명관 디스에서는 버들까지 푸르구나. 여러분 어딘지 모르겠지만 공간인 것 같아. 무슨 관자가 들어갔으니까 그치? 자 여기는 버들까지 푸르다. 그러면 여러분 버드나무가 자라는 계절이 언제야? 봄? 그치? 여기는 봄 계절적 시어가 들어가 있네. 그러면 여러분 이 봄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지금 무슨 이미지로 썼어요? 푸르다 색채 시각 그치? 여러분 색채랑 시각을 가지고 와 계절이 봄인데 봄이 너무 아름답다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을 해주는 거야. 제송정을 돌아 들어가서 여러분 여기도 정자겠지. 정이 들어갔으니까 이곳을 돌아 들어가서 대동강을 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동강을 간 건 아니고 위에서 본 거죠. 정자에서. 자 이곳을 바라보니 신미의 물빛과 안개 속에 버들가지는 위아래 막 엉켜져 있구나.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이런 정자들은 대부분 이런 곳에 있잖아. 높은 절벽 같은 곳에서 여기에서 대동강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봤더니 이 물빛 여러분 근데 안개가 껴있는 상황인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안개가 껴있는데 나무들이다 버드나무 이렇게 자라는 버드나무 있고 그 속에다가 물빛 보이고 이런 풍경을 보는 거야. 예뻐 안 예뻐? 상상해봐 예뻐 얘들아. 이런 예쁜 모습이야. 이것도 여러분 시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대동강의 풍경을 묘사를 해주는 거죠. 너무 예쁜 자연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아까까지는 막 어떻게 달렸어? 내가 다 관찰사니까 열심히 달려와야지 이렇게 했는데 여기 너무 예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춘풍이 야단스러워서 여러분 이게 봄바람이죠. 봄바람. 그러면 여러분 사실 봄바람이 야단스러운 걸까? 지금 내 마음이 다시 지금 약간 설레는 걸까? 다시 내 마음이 설레는 거야. 근데 봄바람이 야단스러워서 화선을 비껴보니 여러분 화선할 때 얘들아 선자가 무슨 선자예요?
배선자네. 그치? 여러분 배를 비껴보니. 자 여기 있는 둥둥 떠다니는 애가 배 하나를 본 거야. 그럼 여러분 대동강을 봤다가 뭘 보는 거예요? 배를 보는 거예요. 배 간 거 아니야. 본 거야. 자 이걸 보니 노기용상 비껴 앉아. 근데 여러분 노기용상은 노기가 얘들아 여기 파란 색깔, 여러분 초록 색깔, 저고리 빨간 치마야. 그럼 여러분 이거 지금 누구야? 그치 남자는 여자지. 그럼 여러분 여성이 여기 얘들아 이 배에다가 딱 앉아 있는 거야. 예쁜 여자가 한 명 앉아 있는 것 같아. 여자가 앉아 있고. 근데 그 가냘픈 손으로 얘들아 뭘 하고 있대요? 검은 고를 짚으면서 붉은 입술과 흰 이로. 이러면 이게 얘들아 여성들 중에 예쁜 여성을 한자로 여러분 단수호치라고 얘기를 하거든. 단순 여러분 입술, 그 다음에 호치 예쁜 이빨. 그러면 여러분 아름다운 여성을 단순호치라고 얘기를 해. 그럼 예쁜 여자가 얘들아 뭐 하고 있는 모습 보고 있는 거야? 검은 거 다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야 여기 위에서.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또 노래를 부르니 예쁜 여자가 노래도 부르고 검은 거도 연주를 해. 근데 여러분 지금 아름다운 풍경까지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만족스러운 거야. 이 풍경이. 그래서 신선이 연잎배를 타고 옥빛강으로 흘러가듯이 내려가듯이. 그럼 여러분 이 여자가 배 타고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이거에 비유를 해주고 있는 거네. 그치?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비유법, 즉 지규법을 쓰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배를 뭐에다 비유한 거예요? 신선이 타는 배에다 비유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신선 타는 배가 옥강을 내려오는 거라고 대동강을 옥빛강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치? 이건 대동강. 이 신선이 타는 연잎배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화선 이거 비유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슬프다. 나란히 신경 쓰지만 이 풍경을 내가 어떻게 놓고 가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여러분 여기 서리법 쓰죠. 여러분 이 서리법을 쓴 이유는 여러분 지금 내가 여러분 여기 안 보이니까 선생님 여기 위에다 쓸게. 서리법을 쓴 이유는 두 가지야. 내가 왕의 명령, 왕정을 해야 돼. 왕정을 해야 되는 게 얘들아 공적인 일이잖아. 빨리 어디 가야 돼? 내가 부임지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부임지로 가고 있는데 여기 너무 예쁜 자연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연에서 풍류를 즐기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사적인 마음이죠. 그러니까 슬프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자연을 놓고 가기가 너무 아쉽다. 그럼 여기서 슬프다는 건 이 자연을 못 즐기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겠지? 이 아쉬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16번에는 무슨 갈등 나타나야 돼요? 내적 갈등. 그치, 이게 내적 갈등이야. 이게 내적 갈등이야. 그렇다고 이 사람이 나란 일을 멀리 하겠다는 건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 나란 일을 해야 되는 건 알지만 그래도 나는 자연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17번 봅시다. 자 여러분 영광정을 돌아들어.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갔어? 여기 가고 부경로로 올라가니. 이번에는 일단 부경로라고 하는 여러분 고려의 개성에서 제일 유명한 명승지 그곳에 올라가니 능라도. 여러분 능라도는 여러분 그 개성 쪽에 있는 섬 이름이야. 이 섬에 꽃다운 풀과 여러분 또 여기는 부경로에서 볼 수 있는 산 이름이야. 근데 여기서 능라도랑 금수산 안개 속의 꽃은 꽃빛을 자랑한다라고 했는데 얘는 갓상이었어. 이거 안 간 거야. 안 가고 여러분 부경로에서 얘네를 여러분 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곳은 안 갔어. 그러면 여러분 지금 18번은 여러분 어디서 본 풍경이냐면 부경로에서 본 풍경을 제시해주고. 여러분 계절이 언제예요? 봄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봄의 흠취를 더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화자는 여러분 지금 봄에 얘들아 이 자연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봄의 흠취가 더 나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천년 평양의 태평 분물은 어제인 듯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이 표현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부경로나 여러분 이런 곳은 모두 다 평양에 있는 곳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천년 평양은 계속 여러분 수도를 많이 했어. 그리고 여러분 평양은 수도
수도가 아니어도 제2의 수도거나 이러면 여기가 되게 큰 도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곳에서 얘들아 태평성대나 아니면 문물이 많이 발달을 했겠죠. 그게 어제 일인 것처럼 되게 여기가 잘 발달되어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평양이 예전처럼 화려한 문물을 지닌 곳이라고 화자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고려가 망해서 고려의 수도였던 이런 평양이나 이런 곳들이 모두 다 어제의 일 같아 인생보다 이게 아니라 여기가 옛날부터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 도시가 지금도 남아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도 이런 아름다운 자연이 남아있네. 그게 꼭 어제 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는 인생무상은 아니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아름다운 풍경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리 다 하셨으면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부경로를 갔다가 여러분 이제 풍월로에서 얘들아 꾸물게요. 칠성문으로 여러분 보라더니 반복 다시 옮겨가요. 단출한 무관 차림. 여러분 여기는 자기의 신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객수 어떡하랴. 이러면 객수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객지에서 느끼는 나그네의 여러분 근심 이런 거거든. 왜 객지에서 나그네가 근심을 겪냐면 집을 떠나왔잖아. 그러면 집을 떠나온 그런 여러분 약간 고향을 그리워하는 애상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객지에서 이제 뭘 느끼기 시작해요? 고향도 가고 싶고 집 떠나온 거 좀 실감이 나는 거야. 그래서 서리법을 사용해서 그런 객수를 느끼고 있다. 누대도 많고 여러분 누대는 여러분 대가 선생님 뭐라고 했더라 얘들아? 평평하고 되게 높은 곳을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 누대는 여기서는 뭘로 쓰고 있는 거냐면 누가 여러분 대사 높은 건물들 자 높은 건물도 많고 강과 산도 되게 많지만 배경로에 올라앉아 청천강을 바라보니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이게 백상루에 앉아서 얘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바라보니 근데 그 중에서도 얘가 으뜸으로 딱 눈에 띄는 거야. 이 천천강을 딱 바라보니 세 갈래 물줄기는 장하게도 끝도 없이 쫙 펼쳐져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내가 백악루라고 하는 곳에서 얘들아 다른 아름다운 것도 많지만 그 중에서 누가 눈에 확 뜨는 거야. 청천강이 눈에 확 띄는 거야. 얘가 뭐가 뛰어나냐면 이게 너무 뛰어나다고 얘기를 해. 그럼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찬하고 있는 거죠. 청천강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자, 하물며 결승정으로 내려와서 이건 정이니까 아마 정자겠지? 여기로 내려와서 철옹성으로 돌아 들어가니 그러면 여러분 이 철옹성이 바로 이제 내가 부임하는 곳. 내가 지금 무식하니까 지금 무관으로서 여러분 여기 철옹성이 이제 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이제 들어갈 거예요. 구름에 닿은 성곽은 백리 쫙 펼쳐져 있고 자 이러면 내가 이제 부임지에 들어왔거든. 그럼 내 부임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곽으로 얘들아 쫙 둘러싸여 있대. 근데 이 성곽이 구름까지 닿을 때요. 진짜 구름까지 닿을 수 있어요? 아니죠. 이런 무슨 표현이에요? 과장인데 왜 이런 구름까지 닿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정도로 여러분 방어를 잘 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야. 이런 성곽을 잘 쌓고 성벽을 잘 쌓아서 여러분 이 지역에 얘들아 방어를 다른 외세의 침략에 방어를 잘 구축해 놓은 곳이라고 내가 인상을 받은 거야. 외적 침입에 대비해서 이러면 이런 성벽이나 성곽이나 이러면 이런 방어를 잘 구축해 놓았다. 이거에 대해서 와 너무 잘해놨다. 백리까지 이런 걸 되게 잘해놨다. 이러면 내가 이 부임한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평가하고 인식을 보여주는 거죠. 부임지에 대한 평가, 부임지에 대한 인식.
그리고 또 여러 겹의 산등성이는 사면에 쫙 펼쳐져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부임하는 이 부임지는 주변에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성곽으로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완전 천의 요새 같은 곳인 거네, 그치? 그러면 여러분 자 26번, 27번 뭐뭐는 여러분 어디에 버려 있고 뻗어 있고 문제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대구를 가지고서 자기가 부임한 곳이 여러분 이게 천의 요새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여러분 28번 볼게요. 자, 그리고 또 사방의 군사 진영과 웅장한 경관이 여긴 팔도의 으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이제 다스릴 이 지역이 너무 관리 잘 돼 있다. 왜냐면 군사도 잘 되어 있고 근데 경치도 뛰어나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자기가 일할 거랑 경치를 모두 다 칭찬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동산에 백꽃이 피고 진달래가 못다 질 때 여러분 근데 백꽃이랑 여러분 진달래 모두 다 계절을 언제 나타내 주는 애들이야? 다 봄을 얘기해 주는 거야. 다 이 봄이야, 봄. 그럼 아까도 계속 봄이었지. 봄의 풍경을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야. 계절적 시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 이해돼 얘들아? 자, 여러분 이렇게 봄일 때 진영에 일이 없대요.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군사 진영을 다스리고 있어야 되는데 일이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 자 첫 번째 표면적으로는 여러분 한가롭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왜 여기가 한가로울까? 자기가 잘 다스렸으니까. 자기가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칭찬이야. 근데 관동말국도 그래. 관동말국 정찰도 얘들아 여기 내가 여러분 어디에 왔냐면 강릉에 왔는데 이 강릉은 진짜 유교의 지역이다. 완전 비옥가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칭찬하거든. 근데 거기 강릉 지가 다스려. 그러니까 지가 다스리니까 최고다. 뭐 이렇게 지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는 자기가 너무 잘 관리해서 할 일이 없는 거야. 할 일이 많은데 놀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관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너무 잘 다스리니까 이 정도로 내가 한가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자기는 이런 공적인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야, 못하고 있다는 거야? 잘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자신이 얘들아 공적인 일에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야. 이걸 다 하고 나서 내가 자연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적인 감정을 이제 좀 충족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약산 동대에 술을 싣고 올라가니 그럼 여러분 자연을 보려고 이곳에 올라갔는데 내가 간 곳이죠. 근데 이곳에 가면서 뭘 들고 가요? 술을 들고 가죠. 그럼 얘들아 술 왜 마셔요? 이 흥취를 고조시키려고. 그렇지. 흥취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야. 자, 눈 아래 구름 낀 하늘이 끝도 없이 펼쳐지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얘들아 내가 이 약산동대에서 봤던 여러분 풍경의 모습이야. 근데 이 풍경이 끝도 없이 펼쳐진다는 건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거냐면 장엄한 경관. 이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들은 계속 예찬을 하고 있으니까 종결함을 계속 뭘 써? 이런 식으로 감탄형을 계속 쓰는 거야. 영탁고 계속 쓰는 거지. 자, 백조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향로봉이라고 하는 곳을 여러분 이렇게 감아서 근데 여러분 내가 이 향로봉 갔어요 안 갔어요? 이거 안 간 거예요. 본 거죠. 그쵸? 이 봉을 감아서 천리를 뒷겨 흘려서 배 앞으로 지나가니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약산동대에 있잖아. 이 약산동대에 딱 있는데 이곳에 얘들아 저 향로봉을 감싸고 물이 얘들아 여기 산이 있으면 물이 감싸고 이렇게 내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 모습만 흘러가니 자 구비구비 늙은 용이 꼬리치며 바다로 흘러가는 듯 그럼 여러분 여기 뭘 써? 또 지규 쓰지. 그러면 이 늙은 용이 누구야? 원관념이 이 물 어디냐? 요 물 흘러내린 물 여러분 백두산 내린 물이 늙은 용 물줄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원관념 물줄기. 그래서 여러분 바다로 너 넓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유유히 흘러가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 경치는 여러분 진짜 조그마한 자연을 보고 있는 게 아니지 진짜 아주 큰 자연의 그 모습을 예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형승도 끝이 없다. 여러분 형승 선생님 여기다 쓸게. 형승이라고
자세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자세나 여러분 이런 풍경이 뛰어나다. 그러면 아무리 얘들아 풍경을 봐도 이 풍경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저건 무슨 표현이야? 완전 예찬의 표현인 거지. 그치? 풍경인들 아니 보랴 이러면 이 풍경을 안 볼 수 있겠니? 서리. 그럼 이 서리법을 쓴 이유는 뭐예요? 이 풍경에 대한 만족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풍경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우선은 선생님이 내용들부터 먼저 할게요. 뒤에 정리는 맨 마지막 하고 여러분 뒤에 문제부터 어디다 지문부터 푹 가자. 계속 가세요. 그러면 관서별법은 여러분 이렇게 자연을 어디 가서 또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공적인 일은 뭘 생각하고 사적인 일은 뭘 생각하고 있는지 구분만 잘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백쪽 가서 관서별법 관서별법 이거 정몽주의 홍무 정사년 일본의 사신으로 가서 지금 여러분 섬나라에 갔대요. 그러면 여러분 제목에도 들어갔듯이 이 섬나라는 일본 공간적 배경 들어가는 거죠. 일본이다. 일본. 자 봄빛이 움직이지만 여러분 여기도 계절적 배경 할 수 있어. 봄 그치. 그래서 이게 계절적 배경. 위에 셀칸이 없어가지고 계절적 배경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봄이 막 얘들아 움직인다는 건 봄이 막 시작되는 거야. 우리 얘들아 저번 주쯤은 얘들아 꽃 막 얘들아 벚꽃 내리고 그 벚꽃 지기 시작하면서 얘들아 막 새순이 막 돋아오잖아. 그런 여러분 봄이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는 모습. 그러니까 다음 봄이 막 이제 시작되기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가의 길소는 못 돌아가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늘가의 길소는 여러분 떠돌아다니는 여러분 이제 손님, 여러분 나그네 이런 말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타양의 와인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를 얘기하는 거야. 객지에 나와 있는 나. 객지에 나와 있는 나. 그럼 어디를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일본에 와 있으니까 고향으로 못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못 돌아가냐? 고향으로. 그러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화자는 여기서 얘들아 뭘 느끼냐면 아까 무슨 표현을 썼냐면 나그네의 슬픈 마음 객수. 여러분 객수를 느끼는 거죠. 자 풀은 천리를 잇따라서 쫙 펼쳐져 있고 그러면 여러분 이 풀은 왜 얘들아 갑자기 얘기를 하냐면 걔들가 언제였어? 봄이었잖아. 그 봄의 풍경을 드러내주는 거야. 봄이 되니까 풀이 쫙 펼쳐져 있고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이미지를 써? 시각이랑 색채. 그렇지. 시각이랑 색채. 자 그리고 달은 타양 고향이 함께 밝구나. 그럼 여러분 내가 밤에 달을 보고 있나 봐요. 근데 이 달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 달이 떠 있어. 여기는 여러분 내 고향이야. 여기는 일본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달은 고향에서도 볼 수 있고 내가 일본에서도 볼 수 있잖아. 그러면 이 달은 고향과 이 내가 있는 일본을 이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향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대상이죠. 그래서 이 달은 고향과 타양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쓰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뭐뭐 밝구나라고 썼으니까 여기 영탄법을 쓰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자연을 예쁘다고 감탄하고 있는 게 아니지. 달이 예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저 달 때문에 누가 생각나? 고향이 생각나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영탄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달 때문에 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 생기는 거야.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자, 유세의 여러분 이 유세는 이 뭐를 한 거냐? 일본으로 온 사신의 인물을 유세라고 해. 그러면 사신의 인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유세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곳에 온 게 무슨 이유 때문에 왔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공적인 일을 하려고 온 거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몽주는 공적인 일을 하려고 일본에 와 있는 상태였고 이곳에서 얘들아 황금을 죄다 써서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일을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곳에 온 지 한참이나 되어서 여러분 고향이 그리워져서 흰머리가 다 나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고향에 와서 여기서 일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황금을 죄다 쓸 때까지 나 사신의 임무가 안 끝나는 거야. 더디게 끝나는 거야. 아직 끝난 것도 아니지. 여러분 더디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고향이 그리워져요. 고향이 그리워서 뭐가 난대요? 흰머리가 다 난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흰머리가 다 난다는 건 여러분 지금 시각적이고 여러분 색채적인 이미지 그리고 여러분 내가 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머리가 하얀 머리들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무 이게 고심이 내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걸 표현을 해주고 있어. 이걸 통해서 고향의 그리움을 여러분 형상화해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사나이가 사방에 뜻을 두는 건 공명망을 위한 것은 아니라네. 자, 여러분 여기서 사나이는 한 명밖에 없어. 지금 누구야? 나.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화자 자기 자신이 사방의 뜻을 둔대요. 여러분 사방은 동서남북을 얘기하는데 여기선 동서남북이라는 뜻이라기보단 여러분 나랏일을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나랏일의 뜻을 두는 건 자기는 여러분 이런 공명을 위해서 나랏일을 하는 게 아니래요. 정몽주잖아요, 여러분. 정몽주는 나라에 진짜 충성을 다한 사람이잖아. 자신의 얘들아 어떤 명예, 공명 이러면 세속적 가치 때문에 내가 나랏일을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공적 일을 하는 여러분 그 마음가짐을 표현을 하는 거야. 공적인 일을 하는 마음가짐을 드러낸다. 그러면 여러분 사신으로서 여러분 임무를 다해야 되는 거 알아. 그러니까 공적인 임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 알아. 나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고향에 대한 마음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도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공적인 즉 사신으로서의 임무를 다해야 되는 거 알지만 여러분 사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고향에 대한 향수 이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 사람이 아까 얘들아 관사조곡처럼 뭐가 쓰여야 되는 거야? 내적 갈등 써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 삼수는 이 사람의 내적 갈등을 잘 드러내지만 근데 여러분 뭘 선택해요? 이거 선택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선택해요. 내적 갈등은 있지만 그래도 나는 공적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사나이로서 즉 이러면 신하로서 사신으로서 나는 이걸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을 하고 있는 글이야.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 사수를 갈게. 자, 평생 동안 남과 북으로 분주했지만 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평생 나랏일을 하면서 남으로 갔다가 북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했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나는 평생 여러분 나랏일에 힘썼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과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나는 정말 바쁘게 살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근데 마음먹은 일은 자꾸만 빗나가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아까도 얘들아 사신으로서 임무를 다하는데 황금을 이미 어떻게 했다고 했어? 다 써버렸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게 협상이나 아니면 사신으로서 온 임무들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그래서 이게 화자의 상황인 거야. 지금 현재 상황. 이 상황은 여러분 지금 사신으로서 해야 할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화자의 심리는 어떨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뜻이 막 어그러질 때 뭔가 아쉽고 안타깝고 뭔가 얘들아 좀 답답한 마음 들겠지. 그러면 이때 화자의 얘들아 심리는 답답함, 안타까움 이런 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감정을 드러내려면 무슨 편법을 쓰고 있어요?
영탄. 그치, 도달이 들어가잖아. 그치, 영탄. 이걸 쓰는 거야. 고국은 바다 서편 언덕에 있고 저쪽에 있고. 그러면 여러분 고국은 저쪽에 있다는 건 여러분 고향과 우리 고국이랑 일본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다? 물리적으로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 이걸 표현을 하고요. 근데 외로운 배는 하늘 이쪽에 떠 있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외로움을 느끼는 게 배가 느끼는 거야, 내가 느끼는 거야? 내가 느껴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배는 화자의 감정이 여기에 수용이 된 거네요. 감정이 수용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리고 매와 핀 창가에는 봄빛이 이르고, 아까도 얘들아 삼수에서도 계절이 언제였어? 봄이었잖아. 얘도 봄이야. 매와 핀 창가에는 봄빛이 왔고, 판잣집의 빗소리는 이렇게 크게 나는구나. 여러분 이 빗소리가 아마 봄에 내리는 빗소리를 얘기하는 걸 거야. 봄빛 소리가 얘들아 마음에 얘들아 툭툭툭툭 얘가 엄청 많이 오진 않아. 여러분 우리 봄에 비가 막 좀 이렇게 장맛비처럼 내리진 않고 가랑비처럼 내리잖아. 뭔가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이 소리가 마음에 심금을 계속 물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얘들아 청각적인 이미지를 쓰는데, 그 청각적인 이미지가 화자의 심리를 뭐 해버리는 거야? 더 고조시키는 거야. 더 심화시키는 역할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아까도 얘들아 봄이 되니까 얘들아 내 마음이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겼거든. 여기도 얘들아 이 봄에 대한 얘들아 계절적 시어들을 사용을 하니까 봄에 내가 고향을 더 가고 싶잖아. 고향에 대한 그림이 더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작품은 계절적인 여러분 이 배경, 즉 여러분 봄이라고 하는 이 배경이 나에게 계속 여러분 그 감정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계속 여러분 환기시키고 계속 부각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들아 봄의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내 감정을 계속 환기를 시키니까 얘네들은 그럼 뭘로 봐도 돼? 객관적 상관물. 그치? 그래서 여러분 얘네들은 객관적 상관물로 봐도 되는 거야. 그래서 빗소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 마음을 계속 어지럽게 만들고 계속 심화되게 만들어버리니까 여러분 객관적 상관물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홀로 앉아. 얘들아 홀로 앉아있대. 그럼 여러분 여기서 무슨 감정이 생길까? 외로움. 그렇지. 고독감, 외로움. 이 외로움에 긴 해를 보내거니와 그래서 집생강의 괴로움이 어찌 견딜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란 일도 얘들아 걱정이 되는데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이러면 화자가 이 두 가지의 감정을 다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내적 갈등이 해소가 돼요? 아니면 심화가 돼요? 계속 또 심화가 돼. 이거를 선택하고는 있지만 이러면 계속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자, 이러면 서리법이고, 그 다음에 얘들아 이 괴로움의 이유가 누구야? 누구 때문이야? 집생각이야. 이게 얘들아 이 괴로움을 느끼게 하는 괴로움의 근본적 이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근본적 이유를 쓰고 있다. 일단 정리 다 했어? 자, 그러면 얘는 뒤에 거 얘들아 표현법만 정리할게. 자, 여러분 표현법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표현법 보면 여러분 우선은 이미지를 되게 두드러지게 써요. 시각적인 이미지는 거의 대부분 다 시각적인 이미지를 썼고, 청각적인 이미지는 딱 뭐만 썼어? 빗소리. 이런 빗소리만 썼어. 자, 그 다음 이게 계속 내 감정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객관적 상관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감정이입까지도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서리법을 좀 두드러지게 사용했어. 그래서 내가 감정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영탄법 많이 쓰지. 왜냐면 자기 감정을 좀 두드러지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탄법 쓰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은 갈래가 근데 뭐야? 여러분 이건 한시여야지. 왜냐면 이렇게 얘들아 8줄씩 되어 있는 애들은 여러분 무조건 선생님이 한시야. 한시인데 그 한시가 0으로 나뉘어져 있는 한시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한시. 자, 여러분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 낙지가 갈게요. 103쪽.
많아요. 한자어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우선은 여러분 제목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 낙지가는 여러분 율곡이가 먼저 쓴 건 아니고 중국에 있는 유명한 여러분 시인들이 이미 이 낙지가라고 하는 노래들을 많이 썼어. 낙지가, 낙지곡 이런 식으로 많이 썼거든. 그래서 율곡이도 그런 글들을 보니까 자기의 삶의 가치랑 비슷하네 라고 생각하고 낙지가라고 하는 작품을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낙이 얘들아 무슨 낙자예요? 즐거운 낙자에 이러면 지는 뜻자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뜻을 평생 즐기면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야. 그래서 여러분 현대시 중에서도 낙지가라고 하는 작품들이 있어. 그럼 그런 제목을 딱 보는 순간 무조건 의지, 태도 의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정리해줄게. 자 여러분 자신의 뜻을 평생 즐기며 살아가겠다는 의지, 이걸 드러내요. 자신의 뜻을 평생 즐기면서 살아가겠다는 의지. 그럼 우리는 이 글에서 찾아야 되는 게 율곡이가 어떤 뜻을 두고 있는지 이걸 찾아야겠지. 그치? 자 우리 뜻을 한번 찾아보자. 여러분 이건 갈래가 뭐예요? 쭉 떼어 있어. 사음보로 나눌 수 있어. 그러면 가사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 얘는 가사예요. 가사. 지금 연 부분 없잖아요. 그쵸? 가사예요. 자, 여러분 여파의 뜻을 봤더니 잔물결이라고 되어 있네. 그치? 여러분 이 잔물결의 정을 두고 그 근원을 생각을 해보니, 그럼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조그맣게 생기는 잔물결을 보면서 생각에 빠진 거야. 그 생각에 빠진 이유가 얘는 어디서 왔을까? 이 잔물결은 왜 이렇게 생길까? 뭐 이런 고민을 했더니 연못의 잔물결은 맑고 깨끗이 흘러가고 있고 오래된 우물에 그친 물은 다면이, 여러분 다면의 뜻을 봤더니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욕심 없이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욕심 없고 여러분 깨끗하게 고여 있구나. 그러면 이 잔물결들은 물이 얘들아 콸콸콸 이렇게 쏟아지지 않고 조용히 흘러가거나 물이 이렇게 우물 속에 얘들아 맑은 물이 고여 있을 때 잔물결이 생기는 거구나. 그게 왜 생기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얘네들을 설명을 할 때 이 잔물결들을 다 뭘로 얘들아 수식해주고 있냐면 맑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얘가 욕심 없고, 다 얘들아 어떤 표현들을 쓰고 있어? 다 긍정적인 말들을 쓰고 있지. 그래서 여기선 여러분 화자가 추구하는 긍정적인 가치들의 대상들이 나왔어요. 어떤 애들이냐면 여러분 동그란 표시할게. 여파, 연못의 잔물결, 오래된 우물에 그친 물, 이러면 얘가 좀 크게 해야 되겠다. 동그라미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동그라미야. 그러면 선생님이 얘들아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애는 화자가 얘들아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대상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자, 여러분 이 긍정적인 가치들 어떻게 만들었다고?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있거나 잔잔히 흘러가거나 이렇게 우물처럼 얘들아 맑은 물이 모여있을 때 잔물결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걸 맑고 깨끗하고 긍정적인 시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 알겠지? 자, 이 짧은 담에 의지하여, 여러분 짧은 담이니까 여러분 이 짧은 담, 이런 조그마한 담에 의지해서 고해를 바라보니, 여러분 고해 한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쓸 꽃자야. 고통할 때 꽃자야. 그러면 여러분 해가 무슨 해자예요? 바다죠. 고통의 바다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통의 바다를 바라보는데 근데 그게 뭔지 한번 봐보자. 욕심의 거센 물결이 하늘에 차서 넘치고, 그럼 여러분 이 바다는 뭐가 넘치는 곳이야? 욕심이 넘치는 곳이고 탐욕이 샘물이 세차게 일어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4번, 5번, 6번은 여러분 물살이 잔잔한 거야 아니면 센 거야? 엄청 세. 바다고 크고 이런 물살이 막 위로 올라가고 파도가 올라가고 세차게 일어나는 모습을 표현을 하지. 그러면 여러분 이곳은 욕심과 탐욕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욕심과 탐욕이 많은 곳이 자연이에요? 인간 세상이에요? 인간 세상이야. 얘 원관념은 인간 세상이야.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이달 여파랑 연못이랑 여러분
여러분 저 우물을 바라보고 있는 곳은 자연이야. 이 자연에서 여러분 인간의 속세를 한번 생각해 봤다니 이런 의미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얘는 욕심 부리고 탐욕을 부리는 곳이니까 부정적인 시어가 돼야 되는 거네. 그치?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네모 표시하고 있는 단어들은 이 화자가 부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인간 혹은 대상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부정적인 거 더 나와야지. 여러분 지금 5번째 줄에 누구야? 욕심의 거센 물결. 여러분 6번째 줄은 탐욕의 샘물. 그치? 그러면 여러분 지금 거센 물결이라고 하는 보조관념을 사용해서 여러분 인간 세상의 욕심이라고 하는 원관념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샘물이라고 하는 여러분 보조관념을 통해서 인간의 탐욕을 빗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요거 두 개 다 무슨 비유법이에요? 은유예요. 맞아요. 고해도 은유지만 얘도 은유를 계속 쓰고 있는 거야. 빗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자 이러면 1번, 2번, 3번은 다 긍정적 가치지. 근데 그 긍정적 가치를 얘들아 대고 어떤 이미지로 썼냐면 작고 잔잔한 이미지로 표현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작고 잔잔한. 근데 여러분 4번, 5번, 6번은 크고 거세고. 그래서 얘는 크고 거세고 세차게. 이런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지? 그러면 얘 반대말 아니야? 그쵸? 그러면 여러분 무슨 표현법을 써야 돼요? 대조 대비, 그치?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이렇게 대조와 대비를 사용해서 작품을 쓰고 있다. 이렇게 주제 드러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화자가 있는 곳은 이런 곳은 대부분 이제 자연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런 것은 속세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럼 이제 7번째 할게요. 흐르는 모양이 막힘이 없고 기운차니 나를 알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면 여러분 이 흐르는 모습이 얘들아 막힘 없고 기운찬 게 누구냐면 얘네들이야. 그럼 여러분 욕심 많은 사람들과 탐욕이 있는 사람들은 나를 알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런 사람들은 나를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서리법을 사용해서 나는 저 부정적인 가치에 있는 대상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얘네들 멀리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선생님 위로 올릴게. 자, 그럼 8번. 평생을 살아도 100년은 다 못 되는데, 그쵸? 우리가 이 당시에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100년도 못 되는데, 근데 공명이 무엇이라고 내가 일생을 이렇게 골몰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서리법으로 보기보다는 여러분 뭘 하고 있냐면 성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생각을 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생각하냐면 부정적인 가치는 내가 추구할 게 아니다 라고 성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찰을 하고 있고, 아니면 여러분 뭐에 골몰할까, 골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서리법이라고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여러분 인간의 삶은 매우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근데 그거에서 얘들아 인간 삶이 짧은데 저 세속적 가치를 계속 급급하면서 그걸 쫓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저 8번 9번에서 화자는 이 서리법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인생은 짧은데 여러분 세속적 가치를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자신의 뜻을 밝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자신의 뜻 밝히고 있어요. 이 사람은 계속 세속적 가치를 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위에 있던 여러분 고해, 욕심의 거센 물결, 탐욕의 샘물, 공명 다 세속적 가치라는 거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에 낮은 벼슬을 두루 거치고 부귀에 늙어서도 남녀의 한 꿈이라 황량이 덜 익었네. 자, 여러분 부귀 세속적 가치야. 내가 얘들아 부귀영화만 쫓다가 나이가 들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든다고 얘기를 하냐면 남가의 한 꿈 같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여러분 이게 얘들아 한자로 남갈몽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남갈몽은 일장춘몽이라고도 하거든요.
풍요하고 남갈몽 무슨 뜻이야? 한순간의 꿈. 한순간의 꿈이라는 건 인생 참 덧없다. 그래서 여러분 얘는 인생의 덧없음을 얘기해요. 자, 근데 여러분 황량의 뜻을 보면 황량도 얘들아 황량몽이라고 하는 글자에서 온 건데 인생의 덧없음을 얘기한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인생의 덧없고 부귀에 늙는 것도 인생의 덧없고 이것도 인생의 덧없음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요거 정리하면 화자는 이 네모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참 인생을 덧없게 살게 만드는 거다. 인생 무상이다. 세속적 가치를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 인생 무상을 느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남가나 여러분 황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옛날 얘들아 이렇게 고사나 한자 성어에서 온 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고사 인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평생을 다 즐겨서 이러면 이게 제목이네. 이게 낙지네. 그치? 여러분 나는 평생 내 뜻대로 내 평생을 다 즐겨서 천지에 넉넉하고 논일고 강산에 누워있으니 사시에 내 즐거움이 어느 때 없겠니. 그러면 여러분 나는 이렇게 자연에서 사는 게 만족스럽다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이 자연은 무슨 뜻이 해주셔야 돼요? 동그란 표시 해주셔야죠.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여러분 이 내 뜻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인지 알겠다. 동그라미. 즉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이 긍정적인 공간에서 살고자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긍정적인 공간에서 긍정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삶. 이게 낙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럼 14번. 이러면 사시가 무슨 뜻이더라? 사계절. 그렇지. 이러면 사계절에 내가 즐기는 것이 어느 때든 없겠니? 그럼 이 서리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봐. 이러면 사계절을 즐기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를 가린다는 거예요? 안 가린다는 거지. 그치? 사계절을 즐기는 것이 때를 가리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 사계절 동안 여러분 느끼는 이 즐거움이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네. 봄에 느끼는 흥취도 이만하고 여름에 느끼는 흥취도 이만하고 나는 사계절 내내 즐기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선 여러분 이걸 드러내고 있다는 거 화자의 이 안에서 어떤 정서를 드러내냐면 사계절 동안 자연에서 사는 거에 대한 만족감. 이걸 얘기하죠. 여기까지 정리 다 하셨으면 여러분 이제 15번으로 갑시다. 15번.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가사 중에 누항사라고 하는 작품 혹시 알아 얘들아? 근데 이 누항이라고 하는 얘들아 단어는 자주 나오는 단어기는 해. 그럼 여러분 누항은 누추한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 얘가 누추한 공간인데 근데 이게 여기 하나 더 포인트 말해야 돼. 누추한 공간만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누추한 공간에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걸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이곳에서 내가 즐기며 사는 삶을 여러분 누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내가 누추하든 내가 소박하게 살아가든 내가 얘들아 좀 가난하게 살아가든 나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럼 누항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나오는 순간 얘들아 화자에 어떤 태도가 나오냐면 가난해도 괜찮대. 안빈낙도 안분지족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제목이 들어가면 안분지족 안빈낙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들아 편안하게 은거하면서 단표, 이름 단표와 관련된 한자 성어 2개 있지. 단표 누항이라고 거기도 누항이라는 단어 들어가지. 단표 누항이랑 단사표음 둘 다 어떤 삶이야? 소박한 삶. 그러면 나는 이렇게
누추한 공간에서 즐기면서 사는 삶과 소박하게 사는 삶에 실은 걱정이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고 싶냐면 누황처럼 살고 싶은 거고 담표처럼 살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에 화자는 긍정적 가치를 부여해요. 부정적인 가치를 부여해요. 긍정.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표시해줘야지. 누황 동그라미, 담표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누항에 이거 하고 담표에서는 씨름이 없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대구법 쳤다고 봐도 되네. 그러면 여기서는 화자는 속세랑은 멀리하면서 살고 싶은 거야. 소박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내가 누항에서 자연에서 즐기면서 살고 싶고 그러면 속세를 멀리하겠다는 건 속세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거든. 그럼 속세에서 벗어나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탈속. 그치.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탈속의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탈속에 얘들아 가치관이 들어가 있다. 자, 세상길의 발을 끊어서 명성이 감추어지길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길은 그러면 어떤 곳인 거야? 내가 멀리하고 싶은 속세를 얘기하잖아? 그러면 얘는 내 몸. 자, 여러분 명성이 감춰지길 바래요. 그럼 이 명성은 어디에서만 필요한 거냐면 속세에서만 필요한 가치관이잖아. 내 몸. 이걸 멀리하고 싶고 은거 행위. 근데 여러분 이거 한자 여러분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넣어놓은 거야. 얘들아 수능 특강에서 뜻안 풀어줬어. 은거가 뭐예요? 숨어 사는 것. 이러면 행은 알잖아. 행동하다. 의가 뭐야? 뜻. 그러면 여러분 나는 은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뜻. 낙지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추구하는 낙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이것도 내가 추구하는 삶. 자, 그리고 여러분 자화하다라는 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기는 것.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거하면서 혼자 살아가는 것. 자연에서 사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한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는 여러분 진짜 뛰어난 업적을 남겼지만 자기는 이 정도만 해도 나는 자연에서 한가롭게 사는 것만 해도 내 역할 다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순 나오네. 여러분 선생님 요순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무조건 태평성대예요. 이러면 이렇게 태평성대를 즐긴대요. 그러면 이 태평성대는 여러분 자기가 어디에서의 삶을 태평성대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야? 자연에서의 삶. 그치? 이걸 태평성대라고 인식하는 거지. 여기도 그럼 무슨 표시 해줘야 돼? 동그란 표시 해줘야지. 자연에서의 삶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 몸은 속인이지만 여러분 속인이라는 건 보잘것없는 초라한 사람이지만 새 속에 얘들아 있는 사람이지만 내 마음은 신성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자, 내 마음은 속인이다, 신선이다. 무슨 병법 써야 돼? 대구에다가. 근데 여러분 내 몸은 새 속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표현을 하잖아. 물론 그치. 사람은 여러분 어디서든 살든 여러분 내가 그냥 이 우주에 그냥 지구의 어떤 하나의 점처럼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마음만큼은 자연에서 탈속해서 속세에서 탈속해서 이러면 나는 신선같이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속인이나 신선은 반대되는 단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대소도 써야 된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여러분 진계라는 단어가 들어가. 근데 여러분 진짜가 무슨 진짜야? 먼지진. 여러분 먼지진이 들어가면 무조건 어디예요? 속세.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고 속세예요. 이 속세가 이러면 지척 한치 앞인데 근데 이 한치 앞이 바로 저 멀리 있구나. 한치 앞인데 한치 앞이 저 앞에 있다고? 역설이야. 그치. 여러분 여기는 역설법을 사용을 해줘야 돼. 그러면 이 역설법에는 항상 뭘 찾고 있어야 돼? 뭘 찾아야 돼요? 진리.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리를 찾읍시다. 역설법의 진리. 자,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눌게요. 여러분 속세와의 거리감을 한번 생각을 해봐. 사실은 여러분 내가 속세랑 내가 자연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내가 만약에 한라산에 들어가서 산다고 해도 한라산은 1시간 2시간 걸어오면 도시야.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속세랑 여러분 이 자연은 물리적 거리로 말하면 얘들아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가깝다. 물리적 거리는 가깝다. 그런데 속세와의 얘들아 무슨 거리감을 생각할 거냐면 정서적 거리감, 심리적 거리감. 그치? 여러분 정서적, 심리적 거리감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러분 이 거리감은 여러분 나는 이미 어디가 있어? 저 멀리 아주 얘라 이 자연에 들어가서 속세에 나오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멀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속세는 집착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무슨 거리감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물리적 거리감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그 속세와의 거리감이 사실은 여러분 저 천리나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천리가 무슨 거리감이에요? 이게 정서적 거리감이에요. 그럼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이 말은 진리가 될 수 있는 거네. 그래서 역설법을 쓰고 있다. 그리고 또 징계가 뭐고 지척이 천리다. 문장도 비슷하니까 대국법도 쓰고 있다라고 정리해주면 돼. 자, 내 뜻을 높이려고 하니 내 몸이 자중 신중해지고 그 다음에 일체의 다툼이 없으니 그러니까 얘들아 내 몸이 신중해지고 내가 말 한마디 내가 얘들아 또 행동 하나하나가 신중해지면요 말 실수 안 하겠죠. 내가 타인한테 얘들아 잘못된 행동 안 하겠죠. 그러니까 다툼이 없어요. 그리고 시기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뜻을 높이는 건 여러분 아까 어디냐면 낙지를 얘기를 해요. 내가 얘들아 낙지 이런 뜻을 계속 높이면 높일수록 내 몸은 뭐 하게 되냐면 자중 신중해지고 그 신중해지니까 얘들아 다툼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시기할 사람이 없대. 이거 무슨 문장으로 서술하는 거야? 인과. 여러분 이렇게 인과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거 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거 하니까 이렇게 되나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는 거잖아. 인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설이법 나를 시기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자연에 들어가서 사는 걸 추구하고는 있지만 근데 여러분 내가 자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현실에 나와 있을 때도 속세에 나와 있을 때도 화자는 여러분 낙지의 뜻을 계속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세에서도 낙지의 뜻을 계속 가지려고 하니까 마음이 신중해지기 때문에 이 속세에서도 다툼이나 시기할 사람이 없더라.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다툼, 시기, 얘들아 이 세속적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네. 자, 그 다음에 뜬구름이 시비가 없고 날아다니는 새는 한가하구나. 그러면 여러분 뜬구름이 시비가 없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시비를 안 갖는 사람이 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뜬구름은 여러분 나와 같은 아니면 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 날아다니는 새가 한가하대. 근데 여러분 사실 새가 한가한 거야? 내 마음이 한가한 거야? 내가 한가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새도 여러분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새들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진짜 얘가 구름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내가 얘네들을 보면서 한가로움과 심이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에서 한가롭게 살고 싶은 나의 심리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얘네들도 자연도 이렇게 하듯이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나의 뜻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자, 남은 생이 얼마 있을까? 내 남은 생이 얼마나 있을까? 이게 많이 즐겁겠는가?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이 즐거움은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남은 여생을 어디서 살고 싶은 거야 얘들아? 자연에서. 그렇지? 여생을 자연에서 심리를 드러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얘들아 22번, 23번에 내가 선생님이 심리라고만 썼거든? 사실 뭐뭐 하고 싶다는 말 계속 쓰고 있잖아. 무슨 심리야? 소망, 바라는 거. 소망.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 희망이라고 생각해주면 되지?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여러분 뒤에 가서 표현법 정리 한번 쭉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표현법 여러분 서리법 되게 많이 썼어. 내 감정 강조하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고사 인용한 부분 있거든요. 어디서 썼어요? 아까 얘들아 그 남과 일몽할 때 환경, 그치? 이거.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비유법 사용해요. 비유법 어디 썼냐면 아까 얘들아 그 속세 가치를 얘기할 때 물결, 뭐 거센 얘들아 그 고해 이런 단어들 썼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대조법 두드러지게 쓰죠. 그러면 대조는 여러분 대비도 만들 수 있겠다. 어떤 시상 전개 방식을 쓰냐면 여러분 공간의 대비를 쓴 거야. 자연과 속세 같이, 그치?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 도전 시간은 역설법 잘 안 쓰는데, 그치? 역설법 되게 두드러지게 썼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구법, 이렇게 해서 표현법을 쓰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일곱 번만 하나만 더. 그다음 영탄법 쓴 거 찾을 수 있겠지? 로다 이런 말 들어가 있으면 되죠. 자, 여러분 꼭 기억할 건 그냥 공간의 대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어휘 정리합시다. 여러분 어휘 좀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 이 고자가 들어가면 여러분 쓰다라는 개념으로 해석하지 말고 보통 실현 이렇게 해석을 해야 우리가 고전 시간에 읽기 편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남강 일몽이라고 하는 단어, 일장 춘몽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여러분 이건 무조건 무슨 태도해야 돼? 인생무상이야. 이러면 한순간의 꿈이거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누항이란 단어 기억하셔야 돼요. 누항은 두 가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소박하게 가난하게 살더라도 거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즐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안 빈낙도 안 분지도 가지고 있어야 돼. 그치? 자, 그 다음에 단표는 안 써도 알아야 되지만 그치랑 단표를 정리해보자. 단표는 단사표 무조건 소박한 삶. 그 다음에 여러분 요수 갈게요. 여러분 요수는 저번에도 한번 했죠? 태평성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속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썼어. 자기를 속인이라고 표현을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세속의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이는 자기가 보잘것없지만 마음은 신성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 한자 한자 못 쓰고 그냥 써. 얘들아 집만 써. 먼지 진짜지. 흙토자 있잖아. 흙토자. 흙먼지. 여러분 먼지가 나오는 순간 무조건 이건 무조건 여러분 속세. 이렇게 기억하고 마지막 하나 지쳐. 다 써줘요. 요거예요. 그리세요. 쓰는 게 아니라 그리세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지쳐 한자 바로 앞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이거 정리했어? 그러면 아까 관서별곡 얘들아. 관서별곡에 얘들아 거기도 표현법만 정리할게. 자, 그럼 관서별곡은 많이 쓰는 얘들아 뭐냐면 영탁법을 너무 많이 써. 왜냐면 자기 감정을 드러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서리법 사용하고요. 근데 여러분 공간을 여러분 쭉 이동을 하고 있는 방식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시선 전개 방식은 공간의 이동을 써요. 그래서 공간을 쭉 나열해주고 공간을 여러분 지금 이동시키면서 글의 짜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여러분 대구도 쓰였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러분 우리 비유법도 사용을 했어. 아름다운 자연들을 설명할 때 뭐뭐 하듯 이런 비유법을 사용을 했잖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섯 번째 이거 의인법 하나 쓰였는데 얘들아 의인법 91쪽에서 한번 찾아볼래? 의인법 91쪽에서 의인법 선생님 공부 설명하면서 안 했는데 어느 부분 보냐면 여러분 그 16번부터 19번 사이에서 한번 찾아봐. 얘들아
그러면 18번에 꽃은 봄빛을 자랑한다. 이거 의인법이죠. 꽃이 자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의인법도 쓰고요. 의인법도 썼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도 대조는 있어. 왜냐면 공적의 일과 사적의 일을 대조시키면서 주제를 그어내잖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이건 표현법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이렇게 문제 나올 때도 많지. 계절적 시어. 이렇게 쓸 때도 있잖아. 그래서 계절적 시어를 사용해서 여러분 자기가 이 봄에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 그 기초에 나왔던 문제들이니까 한번 쭉 풀어보고 OS 문제 풀어보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여러분.